돈 들어가는 것도 없어. 그냥 나는 열심히 뭐 그 노력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도매 뭐 지금 보시는 여러 단어들을 쓰이고 있어요. 위탁 판매, 위탁 도매, 아니면 도매 쇼핑몰, 도매 사이트, 도매몰, 배송 대행 도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죠. 이게 위탁 도매라고 사실 용어가 쓰인 거는 아마 한 2018년 정도부터 쓰였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도매 쇼핑몰이나 도매 사이트, 뭐 아니면 배송대행 도매, 이런 단어들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 배송대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해외 구매 대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용어들을 좀 피해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탁 도매, 뭐 위탁 판매라고 하는 말들이 나왔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B2C가 아니라 기업 간 거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사업자 관계예요. 기업 간 거래를 하는데 실제 판매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판매사분들이 여기서 대혼란을 일으키세요. 본인이 소비자야.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면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 집에서 다시는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안 겪으셨어요? 뭐요? 진상 아, 진상짓을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분들은. 그렇죠? 근데 기업 간 거래는 좀 그러기 힘들죠.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잖아요. 계속 다른 거. 계속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요 케이스는 문제가 있으나 다음 케이스는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어떤 케이스는 이 도매 회사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상호 간의 사업적 관계 속에서 조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탁이라고 하는 게 공급사가 상품의 판매권을 주는 거예요. 판매권을 주고 판매사는 상품을 미리 구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배송 대행이라고 하는 건 공급사가 배송까지 해주는, 즉 판매하시는 분들은 배송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도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래를 중간에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다. 요게 이 업의 좀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지금이야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 4년 전만 해도 3,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창업하시겠다고 누군가의 손에 끌려 들어와요. 상담하러 오고 하면 다단계 끌려오는 줄 알았대요. 지나고 나서 해보면 왜? 돈 들어가는 것도 없어. 그냥 나는 열심히 뭐 그 노력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막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꼭 다단계잖아요. 그리고 이 좋은 아이템을 왜 사람들이 끌고 와서 널 하라 그러죠? 당신도 해. 막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아, 여러분들 아직 안 겪으셨구나.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 여러분들 지인 보러 같이 하자고 해요. 당신도 해봐.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 이 업계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다른 업에 비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작으니 당신도 이거 해라. 쓸데없이 뭐 카페 차린다, 뭐 닭집 차린다 그래서 돈 날리지 마라. 여기는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작게 들어간다. 그럼 혹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민하잖아요.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곳인데 요즘엔 다행이에요. 많이 알려졌어요. 자, 정리해보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용어 정리가 온라인 위탁 도매 쇼핑몰, 온라인 배송 대행 도매 쇼핑몰, 뭐 요 정도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도매 쇼핑몰 중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중개용 도매 쇼핑몰이 있어요.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쇼핑몰 대표적인 게 도매 땡땡땡 신땡땡땡 젠땡땡땡 있죠? 검색 앞에 세 자만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개형 도매 쇼핑몰, 저희 펀앤 쇼핑, 너무 다 보이게 써놨나 보다. 그죠?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요. 예. 이런 회사들이 있고 각각의 유형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쇼핑몰들이 있어요. 재고를 가지고 있는 전문 쇼핑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언더웨어 전문 쇼핑몰. 그 다음에 시계만 전문으로 하는 곳, 반려동물만 전문으로 하는 곳. 여러 도매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요런 곳 있죠. 요런 곳. 요런 곳에서 사실상 많이 배우시고 나서 요런 곳으로 가십니다. 왜? 이런 전문 도매 쇼핑몰들은 판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아요. 일단 규모의 차이도 있고 전문적으로 재고를 가지고서 판매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나 뭐 서비스 지원 시스템들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반면 이런 중개형 도매 쇼핑몰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 중개형 도매 쇼핑몰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재고를 가지고 있는 전문 도매 쇼핑몰로 여러분들의 사업 거래처들을 좀 확산시키는 것, 이게 좀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하는 일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그 도매 쇼핑몰들은 제조사, 총판, 수입사 등에서 상품을 계속 소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상품을 이곳에다 상품 등록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해외에 판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있고 국내 판매하는 것도 있고 또 구매 대행 상품들도 따로 있어요. 너무 많아요. 속상해요. 자, 업무 프로세스, 위탁 거래 프로세스, 요거 이쪽 업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정리해서 그려보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일단 구매자가 상품을 마켓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문 정보를 확인해서 도매사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공급사들은 이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상품을 바로 구매자한테 발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송했으니까 송장 입력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송장 확인해서 마켓에다가 송장 정보를 입력해주면 요게 거래는 끝나는 거죠. 그럼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도매사에서 상품 정보를 가져다가 마켓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거고 공급사들은 도매사에 상품 정보를 등록하게 되는 거고 도매사들은 그 상품 정보가 판매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뭐 반려 처리를 한다든지 뭐 고치라 그러든지 이런 검수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공급사가 상품을 보냈는데 불량이에요. 구매자가 크레임을 마켓에 걸겠죠. 그러면 마켓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면 도매사한테 이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공급사가 이거 정상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순간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매사가 하는 일은 그 분쟁을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공급사 입장에서 도매사는 판매사 편만 든다 그래. 그리고 판매사 입장에서는 도매사는 맨날 공급사 편만 든다 그래. 진짜 그래요. 중간에서 샌드위치처럼 양쪽에서 욕을 다 먹는 게 숙명이에요. 근데 거의 모든 공급사들이 양쪽이 누구의 편을 들지는 않아요. 그냥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하려고 하나 이게 사안별로 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기업 간 거래를 하는 것이다 라고만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으면 서로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잘 풀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제가 도매사 그 대표 입장에서 여기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기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기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 잘 중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판은 너희가 좀 손해봐. 이번 판은 너희가 좀 손해봐. 이번 판은 여기서 보니까 양쪽 다 잘못이 없네. 그럼 3분의 1씩 나눕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여기랑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 이분이 너무 피해가 커. 그리고 이쪽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풀면 다 풀리는 건데 너무 여기서 푸시가 세게 들어가. 여기서 너무 푸시가 세게 들어가. 그러면 규정대로 합시다. 세상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위탁도매라고 하면 이코르 대량 등록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네. 위탁도매 상품은 대량 등록해야 돼.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예, 고르기가 힘들어. 고르기가 힘드니까. 소니님은 제품이 많아서 상품이 많아서 그냥 대량으로 올려도 된다. 네. 그렇죠? 톰님도 대량으로 등록을 해야지 좀 매출도 외출도 발생을 많이 하고. 그렇죠?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위탁도매를 한다 그래서 대량 등록을 한다? 이거는 이퀄은 아니에요. 위탁도매 상품을 가지고서 전략적으로 몇백 종 정도, 몇백 종도 어떻게 보면 대량일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나 몇만 종 뭐 막 이렇게 등록해서 팔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이 안에 정말 제대로 잘 발굴해낸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죠. 잘만 찾아내면 나만의 상품을 만들 수 있고요. 상품 하나당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팔 수 있는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탁도매 이퀄 대량 등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품들을 발굴해내지 않아요. 발굴해낸다는 거는 조금만 더 잘 다듬으면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마케팅을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예요. 남들하고 약간만 다르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상품을 찾아내고 잘 변경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온라인 유통 시장이 될 거예요. 이미 굉장히 많이 막혔죠. 상품 등록 수량 자체가 제한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마음 놓고 팔 수 있는 곳이 대량 등록으로 마음 놓고 팔 수 있는 것은 지금 쿠팡밖에 없어요. 나머지 마켓들은 다 등록 수량이 제한되어 있죠. 뭐 5,000개, 10,000개인데 그것도 엄청나게 큰 숫자기는 하나 이 위탁도매에 있는 상품은 대부분 몇십만 개 단위잖아요. 몇백만 단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여럿 있잖아요. 이렇게 그 관계가 반드시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그런 기법들 이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위탁도매 상품 팔면 안 팔린대요.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가격이 비싸대. 그쵸? 가격이 비싸대. 가격 비싸대. 너무 많은 사람이 팔고 있대. 맞죠? 주문만 넣으면 품절이래. 그죠? 다행히 주문을 했는데 그때 또 품절이래. 막 웃어요.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싸게 파는 사람들은 이걸 미리 사놓잖아요. 선불 주고. 그리고 뭐 한두 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백 개, 몇천 개씩 사놓고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들보다 최소한 20% 이상 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서 사진 찍고 상세 설명 만들고 본인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창고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문 들어온 포장해서 보내는 비용도 들어가요.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단순하게 볼 것 아니죠. 너무 많은 사람이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팔아요.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남는 건 가격 경쟁밖에 안 남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팔릴 만한 상품을 찾아낸다면 뭐 한 100만 개 가까운 상품 중에 몇백 개 못 찾겠어요?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선구안이라 그러죠. 선구안이 없는 거예요. 네. 상품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상품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상품을 보는 눈이 없는데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것대로 잘 가공하겠다? 불가능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상품 가공해야 된다 그래서 가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잘 가공할 수가 없거든요. 왜? 고객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상품에서 어떤 거를 포인트로 뽑아내야 될지 모르니까. 그쵸? 네. 예. 자,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품절이래요. 속상해요. 여기 이제 관리 부분인데, 잘 파시는 분들은 하루에 2-3번씩 품절 처리를 해요. 하루에 2번 내지 3번.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1번도 안 해요. 하루에 한 번. 한 번 하면 대단한 거예요. 네. 힘들어요. 그쵸? 옵션 있는 제품을. 예. 심지어 상품 등록해놓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품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 그 늘보님이라고 한 분 계신데. 솔직히 그쵸? 매일 안 하죠? 직원들이 요즘에는 해요? 네. 매일? 네.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관리의 문제예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고. 마지막에 다행히 주문했는데 품절이다. 요거는 뭐냐면 실제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한 40% 정도가 도도매 상품이에요. 도매 상품이 아니라 도도매. 자기가 재고 없어 다른 도매사에 있는 상품 정보를 긁어다가 등록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고 관리가 안 되겠죠. 자기가 재고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회사들 상품을 팔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고를 갖고 있는 회사들 거는 이럴 확률이 적어요. 그럼 또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 그런 회사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죠? 여기가 도도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톰님. 보통 그쪽 회사에 연락을 해봤을 때 이제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당신네 도도매예요 하고 물어보면 저희 도도매예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출고일? 출고율? 대부분의 도매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공급사 등급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어요. 예,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도매사들은 상품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 회사가 뭐 출고가 잘 되는지 잘 팔리는지 막 이런 정보들이 적혀 있는데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안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상품을 발굴한다 그랬잖아요. 네. 공급사도 그렇게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은 저희 기준으로 이제 주위 공급사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거의 재고 없이 파는 곳이에요. 도도매. 거의 대부분이 몇 군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 하면 의류, 신발 이렇게 옵션이 많은 곳. 그리고 한 옵션의 상품을 재고를 많이 갖고 갈 수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시즌 오프 되면 끝이니까 그냥 계속 품절이 날 수밖에 없고 재고 관리가 힘들어요. 그런 곳을 어쩔 수 없이 주위 공급사가 되는데 그런 곳을 제외하고 주위 공급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 도도매다. 다른 도매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도매 회사들이 정보를
의외로 상당히 상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해석하는 법을 알려주나요? 알려드리는데. 그랬어요? 그랬어요? 저희 포넷 쇼핑 그 영상 보면 구분법이 계속 나와요. 매 시리즈를 할 때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공급사 구분하는 방법. 왜요? 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2회차, 3회차 정도 때 이야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문제는 매번 설명을 드려도 매번 초기화되는 것 같아.